조선시대 겨울, 남방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흔히 조선은 온돌이 있었잖아. 그러면 지금처럼 따뜻했겠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온돌이 있어도 겨울이 너무 힘들어서 겨울을 어떻게 버텼는지가 곧 삶의 수준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돌은 마법이 아니라 불을 떼야만 살아나는 기술이었고, 불을 떼려면 결국 뗄감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온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걸 넘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겨울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하루를 좌우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생활사 느낌으로 생생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집을 떠올려 보면 지금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처럼 벽 속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 창문이 두 겹, 세 겹으로 꽉 막혀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창호지 문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고 마루 밑이나 담장 사이로도 차가운 공기가 돌아다니고 눈이 한번 쌓였다 녹으면 집 주변이 축축해지면서 체감 추위가 더 올라가고 특히 새벽에는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기를 데운다는 방식으로 따뜻함을 얻는 건 쉽지 않았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닥을 데우는 방식, 즉 몸을 바닥에 붙이고 이불을 덮고 아랫목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방식으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온돌이죠. 온돌은 간단히 말하면 아궁이에 불을 떼면 뜨거운 열과 연기가 방바닥 아래를 지나가면서 구들장을 데우고 그 열이 바닥에 남아서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이 왜 대단하냐면 불을 피울 때 생기는 열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바닥이라는 큰 덩어리에 저장되었다가 천천히 올라오니 한번 제대로 덮여놓으면 한동안은 따뜻함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온돌은 있느냐 없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불을 뗄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즉, 기술이 아니라 현실은 연료였고 겨울의 승패는 결국 뗄감 사정이 결정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뗄감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기본은 나무였죠. 장작을 패서 쓰기도 하고 솔가지를 모으기도 하고 산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라는 게 그냥 필요할 때 가서 베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산이 모두의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군가의 관리 아래 있기도 해서 마음대로 베어 쓰기가 어렵기도 했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일수록 나무가 빨리 줄어들어 뗄감이 귀해지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겨울이 되면 뗄감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결국 뗄감이 풍족한 집과 그렇지 못한 집 사이의 격차가 눈에 확 드러나게 됩니다. 뗄감이 풍족한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미리 장작을 사두거나 나무를 구할 수 있는 인맥이나 노동력이 있거나 혹은 넓은 공간에 뗄감을 건조해 둘 수 있는 집들이죠. 이런 집은 겨울이 시작되기 전부터 장작을 말려놓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바닥을 충분히 덮인 다음 이불과 옷도 잘 말리고 아이들이 감기에 덜 걸리도록 관리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뗄감이 부족한 집은 겨울이 오면 매일이 불과의 싸움이 됩니다. 오늘 뗄감이 모자라면 오늘 밤이 춥고 오늘 밤이 추우면 내일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뗄감을 더 못 구하는 악순환이 생기니까 결국 불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생존 자체가 되는 거죠. 조선시대 겨울 생활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 가족이 방 하나에 몰려 사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각자 방이 있고 각자 이불이 있고 각자 생활 패턴이 있지만 그때는 가장 따뜻한 공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따뜻함을 공평하게 나누기보다는 따뜻함이 있는 곳에 모두가 모여 함께 버티기가 훨씬 현실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랫목 쪽에 노인과 아이가 자리 잡고 상대적으로 추위를 덜 타는 사람이 우풍이 더 센 쪽에 앉아주기도 하고 옷을 겹겹이 입고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심지어는 낮에 입었던 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잠들기도 했겠죠. 이런 생활이 익숙한 시대였으니
아랫목 문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사람들 기억 속에 겨울에는 아랫목이 최고다 같은 표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선의 겨울을 상상할 때 꼭 짚어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온돌은 불을 떼면 따뜻해지지만 동시에 집안 공기가 건조해지고 연기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으면 매캐한 냄새가 남기도 하고 불을 다루는 과정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따뜻함은 그냥 따뜻해서 좋다가 아니라 불을 관리해야 얻는 따뜻함이었고 그 관리에는 늘 위험과 수고가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의 겨울 하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 볼까요?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사실상 불을 살리는 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밤새 바닥이 식었을 테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감돌고 손을 내밀면 손끝이 시릴 정도로 추웠을 텐데 이런 상태에서 밥을 하려면 결국 아궁 이에 불을 지펴야 하고 불을 지피면 밥이 되고 동시에 온돌도 다시 살아납니다. 즉, 부엌에서 시작한 불이 가족의 따뜻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부엌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불을 중심으로 생활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는 데는 작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나무는 젖어 있으면 잘 타지 않고 연기가 많이 나고 불이 쉽게 꺼지니까 평소에 말려두는 게 중요했고 불을 처음 붙일 때는 마른 솔잎이나 잔가지 같은 걸 이용해 불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굵은 나무로 옮겨가면서 안정적으로 불을 키워야 합니다. 이게 지금은 캠핑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불 피우는 법이지 하고 아실 텐데 당시에는 그 기술이 단순 취미가 아니라 집안 운영의 기본기였던 겁니다. 이렇게 불이 살아나면 방바닥은 천천히 데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 손을 비비며 몸을 녹이고 물을 끓이고 죽이나 국을 준비하고 그리고 낮 동안의 일을 준비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계층과 생활의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어떤 집은 불을 마음껏 뗄 수 있으니 아침부터 방이 비교적 빨리 따뜻해지고 옷도 덜 껴입고 움직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집은 장작이 아까워서 최소한만 불을 떼고 아침에 잠깐만 방을 덮인 다음 다시 불을 줄이고 낮에는 추위를 참고 일을 하다가 밤에만 조금 더 불을 떼는 식으로 불을 아껴 쓰는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을 아낀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지금은 난방을 아끼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줄어드는 정도지만 그때는 불을 아끼는 순간 몸이 차가워지고 몸이 차가워지면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노동을 못하고 노동을 못하면 먹을 것이 줄고 이렇게 생존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특히 노인이나 어린아이는 체온 유지가 어려우니 불이 약한 집에서는 겨울이 더 가혹했을 겁니다. 그럼 땔감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나뭇가지를 주워오거나 마른 나무를 찾아다니거나 혹은 돈이 있으면 장터에서 땔감을 사기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땔감은 무게가 있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냥 사오면 되지가 아니라 운반할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게에 지고 오든 손수레를 끌든 결국 누군가의 허리와 어깨가 혹사당해야 집이 따뜻해지니까 겨울의 따뜻함은 곧 노동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겨울에는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럽고 손이 곱고 바람이 세니까 산에서 나무를 구하는 일 자체가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땔감이 부족한 집에서는 오늘은 얼마나 구해올 수 있을까가 매일의 고민이었고 반대로 땔감이 어느 정도 확보된 집에서는 오늘은 불을 얼마나 뗄까, 바닥을 얼마나 덮일까로 고민의 결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조선시대 겨울의 현실이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온돌이 있으면 그래도 따뜻했을 텐데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돌은 바닥만 따뜻하게 만들고 집안 전체 공기를 지금처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불을 계속 떼지 않으면 금방 식기 쉬웠으며 또한 바람이 들어오는 구조에서 따뜻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따뜻함을 집 전체가 아니라 내 몸 주변으로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즉, 옷을 겹겹이 입고 두툼한 버선과 신을 신고 이불을 두 겹 세 겹 덮고 한 방에 모여 체온을 나누고 따뜻한 물과 국으로 몸 안에서 열을 만드는 식으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생활 전체가 난방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조선 겨울의 또 다른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겨울밥상입니다. 겨울에는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몸이 얼어붙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관절도 쑤시고 기침이 나기 쉬운데 이때 따뜻한 국물이나 죽이 몸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겠죠. 지금도 어르신들이 추울 때는 국물 한 그릇이 최고야라고 하시는데 그 문화가 그냥 입맛이 아니라 실제로는 생존의 경험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뜨거운 국, 뜨거운 물, 따뜻하게 데운 음식, 그리고 말려둔 나물이나 저장해둔 장, 이런 것들이 겨울을 버티는 실질적인 힘이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조선시대 겨울에는 습기가 적고 공기가 차가워서 피부가 트고 손이 갈라지고 입술이 터지고 기침이나 기관지 문제가 생기기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온돌로 바닥을 덮이고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들고 방 안에서 호흡을 조금 덜 괴롭게 만드는 방식도 있었을 수 있고 무엇보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건강관리였겠죠. 지금은 병원과 약이 있지만 당시에는 추위가 병을 만든다는 체감이 훨씬 강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겨울을 더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어떤 생활 지혜를 썼을까요? 첫째, 바람을 막는 데 온 힘을 썼을 겁니다. 문틈을 막고 창호지 상태를 점검하고 구멍 난 곳을 덧대고 그리고 바닥에 깔개를 더 깔고 이불을 두껍게 만들고 옷을 안감까지 챙기고 이렇게 바람과의 싸움을 생활 속에서 계속했겠죠. 둘째, 불씨를 소중하게 지켰을 겁니다. 불씨가 꺼지면 다시 피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땔감도 더 들어가니 불씨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겨울의 기술이 됩니다. 셋째, 가족이 모여 살면서 열을 나눴을 겁니다. 한 사람이 따뜻한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따뜻한 게 더 현실적이었고 공동체의 온기가 곧 생존의 온기였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럼 양반집은 어땠을까? 서민집은 어땠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양반집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은 방이 여러 개라도 그중 따뜻한 방을 중심으로 생활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땔감 확보가 쉬웠고 옷과 이불의 품질도 더 좋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서민집은 방이 적고 바람을 막기 어려운 구조가 많았을 테니 온돌이 있어도 따뜻함이 제한적이었고 겨울은 늘 추위와 굶주림을 동시에 견디는 계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겨울에 먹을 것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고 몸이 추우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 배고픔이 더 커지고 배고프면 체력이 떨어지니 더 춥고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지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겨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터와 시장입니다. 겨울이 되면 집집마다 필요한 것이 더 늘어나고 특히 땔감이나 먹을거리 같은 필수품의 가치가 올라가며 사람들은 시장에서 겨울을 버티기 위한 물건을 구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필요한 건 많은데 돈과 물건은 한정되어 있으니 겨울에는 물가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이 결국 서민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겨울은 추억이 아니라 고비였겠죠.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난방이 딱 하루만 끊겨도 얼마나 힘든가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 난방이 끊긴 상태가 기본값에 가까웠고 그걸 매일매일 불로 살려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온돌이 있는 집에서도 불을 마음껏 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겨울은 늘 불안하고 거칠었을 겁니다. 특히 눈보라가 치는 날에는 밖에서 땔감을 구하기도 어렵고 집안은 더 차가워지고 몸은 더 쉽게 굳어버리니 그날 밤을 무사히 넘기는 것 자체가 큰일이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겨울 난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조선의 겨울 난방은 기술이 아니라
땔감과 노동과 가족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생존 방식이었다. 온돌은 분명 뛰어난 발명이지만 그 발명을 따뜻함으로 바꾸는 데는 매일의 불, 매일의 노동, 매일의 지혜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더 따뜻했고 누군가는 더 추웠으며 그 차이는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 바꿔놓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릴 때 연탄이나 아궁이 혹은 아랫목을 경험해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겨울 풍경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다음에는 옛날 겨울 밥상과 건강편으로도 따뜻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역사생활사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